밑줄 친 50여 년간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교토에서는 무인년 겨울에 리아코로 연호를 바꾸었다. 남쪽 요시노에서는 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이 요시노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일본의 남북조 시대, 일본에도 남북조 시대가 있었죠. 일본 남북조 시대의 남조가 있었던 소재지입니다. 즉, 이 일본의 남북조 시대에서 남쪽 조정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요시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토는 북조였어요. 북조. 그래서 일본도 남북조 시대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을 보면요. 교토와 요시노가 각자 두 개의 연호를 쓰는 바람에 제멋대로 뒤섞여 사용이 돼서 정신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선생님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바로 어떤 인물입니까?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사람이죠. 무로마치 막부를 수립한 인물입니다. 언제 수립했냐? 1336년에 수립을 했죠. 그리고 고다이 고천왕. 이 고다이 고천왕이 바로 아시카가 다카우지에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시노로 이동해서 남쪽 조정을 수립한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고 새로운 천황을 옹립하면서 교토 조정 자리 잡게 됐고, 고다이고 천황은 남쪽이 요시노로 쫓겨나서 남쪽 조정 자리 잡게 됐구나. 그래서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펼쳐졌던 바로 그 시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50여 년간 지속, 그러다가 3대 쇼군 시기의 종식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50여 년간 지속, 이게 바로 일본의 남북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남북조 시대고요. 이게 시기적으로는 1336년부터 1392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여 년간, 그러니까 50년보다 이제 조금 긴 거죠. 정확히 말하면 56년이죠. 그쵸? 이거를 1392년에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이 3대 쇼군,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 바로 누구냐면 아시카가 요시미스 되겠습니다.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령으로부터 일본 국왕이라고 책봉을 받은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요, 바로 이 일본의 남북조시대 요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시기는 대략 14세기가 되겠죠. 요 14세기의 동아시아의 상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몽골의 포로로 잡힌 명예 황제.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거 토목보의 편을 말하는 겁니다. 토목보의 편. 당시 몽골의 한 부족인 오이라트와 싸우기 위해서 명나라 정통제라는 황제가 직접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이 토목보에서 포로가 된 사건. 이게 바로 토목보의 편이죠. 토목보의 편은 1449년에 있었고요. 이거 15세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답 아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초량외관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량외관은요, 167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에 있었던 거고요. 조선 후기에 조선과 일본의 교역 거점이 되었던 곳이죠. 이 초량외관이 제대로 기능했던 게 1678년부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까지였거든요. 대략 요 정도 시기에 이 초량외관에 일본 상인이 거주하면서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일본의 남북조 시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겹치지 않죠. 3번에 가만무역. 가만무역을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감합무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이 맞아요.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아까 명에게 책봉을 받았다고 했었죠. 이 명에게 책봉 받고 이 명과 이제 조국무역 전개했던 거, 이게 바로 이제 감합무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감합무역이 이루어진 시기냐? 그건 아니죠. 일본의 감합무역, 여기 막부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거 보니까 일본 얘기인데, 일본에서 명과 감합무역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5세기 초부터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반까지거든요. 따라서 14세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남북조 시대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를 끝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본격적으로 감합무역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합무역 감독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4번에
주변 국가의 연안을 누락지나는 왜구. 자, 이 왜구가 본격적으로 언제 정확히 등장했냐라는 것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왜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대략 13세기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왜구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약 13세기 이후고요. 이후에 이제 언제까지 주로 활동을 했냐? 16세기 무렵까지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세기인 1300년대는 한창 왜구가 활동을 할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세기에 중국에서 건국된 명나라가 강도 높은 해금 정책을 전개한 이유도 바로 뭡니까? 이 왜구 때문이 컸죠. 따라서 14세기 일본 남북조시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왜구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 몽골군과 교전하는 가마쿠라 막부의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남북조시대는 가마쿠라 막부가 아니라 무로마치 막부 시대죠. 가마쿠라 막부가 몽골군과 교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요거 13세기입니다. 13세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두 차례 몽골 고려 연합군이 여몽 연합군, 그쵸? 고려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한 게 1274년하고 1281년 이렇게 두 차례긴 해요. 어쨌든 13세기죠, 그쵸? 따라서 시기적으로 일본의 남북조 시대와는 겹치지 않는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